투자금 작다고 하니까 욕심내 다 몇 개. 이게 속된 말로 한 방에 갑니다. 완전히 갑니다. 전체가 다 현장에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망할 때까지 끝나지가 않습니다. 계속 돈 들어갑니다. 끝도 없이. 월세는 안 나오는데. 안녕하십니까. 박찬웅의 부들부들. 오늘 이 시간에는 월세 분양 광고 시장에 가장 강하게 쓰이고 있는 광고 문구 하나 좀 짚어볼까 합니다. 확정임대. 많이 들어보셨죠? 정말 많이 듣습니다. 여러 현장에서 쭉 들어왔습니다. 확정임대라는 단어.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. 더군다나 따박따박 월세가 필요하신 나이 든 연배 제 선배님 세대들. 그 단어 정말 욕을 못 부리시는 분 많습니다. 근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? 나쁜 경우, 나쁜 사람.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로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. 그리고 눈물 뚝뚝 흐르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. 이걸 쉽게 꼭 믿지 말고 짚어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한번 이 문구 자체에서부터 우선 풀어가겠습니다. 우선 하나씩 풀어볼게요. 먼저 확정임대란 말 보통 어디서 들으십니까? 당연히 분양 광고 시장에서만 듣습니다. 일반적인 상가 거래나 오피스텔 거래에서 이미 지어져 있는 임대 있는 거에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무소 가셔서 저기 나 저 상가 마음에 드는데 저거 저 매도인한테 주인한테 말해서 확정임대 5년치 한 얼마 보장해달라고 해요. 그럼 내가 살게. 이 말 하시는 순간 무슨 놈 소리 듣습니다. 네, 정신이 좀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거고요. 그래서 이건 철저히 분양시장에서 쓰는 문구입니다.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. 이게 딸랑 상가 하나 분양하는 데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. 대부분이 대규모의 구분 상가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아니면 뭐 호텔, 레지던스 이런 구분된 공간을 분양할 때 나옵니다. 구분된 공간.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한데요. 이렇게 구분된 공간에서 나온다고요. 이런 구분된 공간은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. 뭐가 필요하냐고요? 관리라고 필요합니다. 제 악필인데 관리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이게 특징입니다. 분양시장에 들으시고 구분된 상가, 구분된 공간, 이걸 분양할 때 들으시고 특징은 그 공간은 공간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리사무소든 관리업체든 운영업체든 관리란 단어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나중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특징입니다. 자, 근데 현장에서 한번 특징을 보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임대료라는 거 누가 줍니까? 임차인이 주는 거죠. 건설사든 시행사든 누가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. 임차인이 줍니다. 임대료는 어디서 확정됩니까? 네, 시장 가격입니다. 시장 가격. 수요와 공급에 맞추는 시장 가격. 그런데 확정임대는 누가 보증합니까? 당연히 임차인은 없습니다. 아직 선부장 시장이니까 분양을 미리 하고 있으니까. 또는 뭐 가끔 후분양 시장도 있긴 있어요. 미리 고정되어 있다고. 근데 그것조차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되게 높은 수익률을. 우선은 우선은 첫 분양 아직 임차인 안 들었다는 생각하고 그래야 말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. 다른 분들이. 어떤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. 자, 이거는 임차인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물건이니까 너무 장사가 잘 될 것이고 뻔히 이건 대박 날 것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신 있게 보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확정임대를 보증한다. 그러면 참 좋게 들립니다. 근데 대부분 상담하는 경우에 보면 제가 물어봅니다. 가서 위치 보셨어요? 위치에는 대부분 갸우뚱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위치가 좋고 정말 대박인 곳에서 확정임대 자신 누가 광고 많이 할까요? 당연히 좋은 건 모든 상품이 똑같습니다. 좋은 건 절대로 그런 보증하지 않습니다. 대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믿는 건 뭐냐? 보증서, 보증. 근데 거기에 또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. 세 가지 부분이 답니다. 뭐냐면 첫째, 보증 주체가 누구냐입니다. 대부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 이런 시행을 하시는 분 시행주라고 그러죠. 시행주가 있고 건설하는 분이 있고 시공사라고 그러죠.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? 여기 이제 관리 이게 들어가니까 관리업체, 관리 운영 팀이 있습니다. 대부분 누가 보증합니까? 네, 관리 쪽이죠. 보통 이쪽에서 보증을 많이 합니다. 시행사 이쪽이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분들이 보증한다는 걸 보증서는 쓸 수 있죠. 보증서에 뭐 저 여기서도 보증 하고 사인 딱 이렇게 하면 보증서 씁니다.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. 문제는 제가 능력이 있냐입니다. 좀 더 나아 설명드릴게요. 제가 보증업체인데 보증을 운영을 하다가 제가 호텔이라 칠게요. 레지던스 운영하다가 실제 그렇게 장사될 줄 알았더니 정말 믿었는데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수분양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죄송한데 해봤는데 안 되네요. 저 돈 드리고 싶은데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못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운영업체에 파산 신고해야 되겠습니다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
여러분이 저한테 보증서만 들이대고 돈 줘집니까? 돈 없다니까요. 더 나아가서 제가 파산할 거라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물건을 누군가 관리할 공간이 필요한,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입니다. 여러분 특징이 구분된 공간들이니까. 그게 없어져요. 그럼 누군가는 여러분이 고용하셔야 돼요.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겠네요. 그래서 보증 주체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. 그 전에 분양한 시행주 이런 여기가 아니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. 시행주에도 마찬가지예요. 별 차이는 없어요. 근데 안 하세요. 빠져나가려고. 상당한 경우에. 두 번째는 뭐냐면 보증 방식입니다. 보통 우리가 시공사 같은 경우 예를 들게 건설하는 보통 준공 낼 때 건물이 완공되면 우리가 보통 준공신고를 합니다. 그럴 때 보통 하자 이행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이 하자 날까봐 뭐 이제 보증보험에 서울 보증이든 아니면 뭐 저기 건설공제든 보증보험을 들어서 어디가 부서지면 돈이 나와서 고칠 수 있게 이런 이제 보증보험을 들게 합니다. 만약에 그런 시공사가 등급이 신용등급이 안 좋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현금을 다 박아야 됩니다. 서울 보증에. 그리고 그거를 해놓고 문제 없는 연도에 따라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. 뭐 몇 년 지나면 뭐는 빠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돈 찾아가는 구조죠. 자, 이건 당연히 현실적입니다. 왜? 돈이 실제 박혀 있으니까. 근데 여러분 받는 거 보증서 말고 있으십니까? 그게 시행사가 됐던 운영 주체가 됐던 실제로 보증서 말고 받으신 거 있냐고요. 뭐 보험 들어준대요? 서울보증 어떤 보증보험 보험 들어준대요? 그거 아니잖아요. 대부분 그냥 보증서입니다. 세 번째가 뭐냐면 보증서의 실효력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. 법적으로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누구한테? 운영 주체가 저라면 저한테 10% 내놔! 쭉 내놔!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운영해도 돈 없다고요, 저. 보증서에 법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10% 주장하실 수 있는 이게 실제 내 월세를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. 이거 좀 다른 얘기예요.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상담 오시면 나 이거 보증서를 보여주세요. 아니면 보증 내용을 계약서에 보여주세요. 예, 인정해요. 그 주장할 권리 맞으세요. 그런데 운영주체가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준다고 이미 망했다고요. 그러면 월세를 받는 실효력은 다른 문제입니다. 이런 상품들의 특징이 왜 심각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특징이 분양 현장에 나타납니다. 두 번째는 구분된 상가나 업체를 향해 구분된 공간입니다.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떤 문제이냐면 대부분 대출, 월세 상품이니까 대출 풀로 끌어들여서 분양을 받게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운영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, 대출 이자를 내야 됩니다. 월세 받는 건 이미 잊어버렸고요. 자, 두 번째, 관리, 아까 주체가, 구분된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 했잖아요. 그게 뭐 내 운영비를 주체 이런 얘기 말고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. 둘 다가 쌓여갑니다. 빚으로. 그러다가 이걸 해결 못하면 당연히 경매 나오겠죠. 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이런 걸 상담하시는 나이들 보시면 한 개 받으러 갔다가 뭐 레지던스니 호텔이면 받으러 갔다가 오피스텔 두세 개 받고 오십니다. 왜? 대출을 풀로 끌어주니까 실투자금 작다고 하니까 욕심내 다 몇 개. 근데 이게 속된 말로 한 방에 갑니다. 완전히 갑니다. 그래서 이런 확정 임대 갖고 전체가 다 현장에 그러지 않겠지만 진짜 나쁘게 마음먹은 이런 현장 가서 이걸 받으시면 여러분이 망할 때까지 끝나지가 않습니다. 왜? 계속 돈 들어갑니다. 끝도 없이. 월세는 안 나오는데 전국에 허다합니다. 확정 임대라는 단어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. 현실 시장, 그러니까 분양시장 빼고는 말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. 왜? 임대료는 누가 주니까? 임차인이 줍니다. 임대료는 어디서 결정나요? 시장에서 결정됩니다. 자, 이거는 미래의 거를 점쟁이 빤스 입듯이 입어놓고 내가 예측하는 겁니다. 이거는 100%.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. 그러나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. 그래서 확정이라는 단어는 보증하는 입장에서 보면 쉽게,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. 근데 그분은 왜 보증할까요?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. 특히나 자리를 가서 보시면 대부분 현장은 자리에서 감 나오는 현장이 되게 많습니다. 근데도 나이 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보증서 믿고, 아까 제가 보증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. 몇 가지죠? 보증 주체, 그 다음에 뭐 보증 주체가 뭐 건축주가 한다 해도 보증 방식, 그 다음에 보증의 효력, 실효력,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. 정말로 확정 임대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오히려 그 단어에 더 고민하십시오. 많이 고민하십시오. 돈 버는 입장에서 건축에서 딱 뭘 지어서 파는 입장에서 확정해 줄 마음 없습니다. 돈 더 벌, 내가 그걸 왜 물론 팔면 되지 확정해 줘야 됩니까? 라는 게 원래 건축하는 사람, 파는 입장에 사실 제일 주된 입장입니다. 근데 그걸 보증까지 해줘도 10년치, 5년치 뭐 이렇게. 그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. 그 이유를 잘 따져보십시오. 그게 정말로 지금은 아직 중국이 안 돼서 그런데 정말 잘된 자리여서 잠깐만 내가 보장할게 이러면 나은데 그런 현장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꼬박 따지고 이런 경우에 정말로 이건 수렁인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진짜 반복됩니다. 너무 많이 상담받습니다. 꼭
한번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깁시오. 임차료는 임대료는 임차인 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